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Mantis Efficient Memory Tuning with Dynamic Page Classification and Page Size Determination이라는 논문으로 SOSP 2023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앞서서 먼저 이 논문을 쓴 동기, 저자들이 말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메인 메모리는 애플리케이션과 퍼포먼스의 서버 코스트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의 경우는 서버 코스트의 37.1% 정도를 메인 메모리에 사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50% 정도를 서버 코스트에 사용합니다. 이처럼 메인 메모리가 서버 코스트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는데 non-DRAM 메모리 테크놀로지나 캐시 코어런트 메모리 인터커넥트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완화시켜주지만 이 기술들은 높은 액세스 레이턴시와 높은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코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RAM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은 합 페이지를 베스트 티어 메모리인 DRAM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그러나 휴리스틱한 방법이나 미리 정해진 스레시홀드 등을 사용해서 핫 페이지를 분류하기 때문에 핫리스트한 페이지들을 DRAM과 같은 패스트 메모리에 올려놓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패스트 티어는 코스트나 캐패시티의 단점이 있지만 레이턴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캐패시티 티어는 레이턴시는 높지만 코스트나 캐패시티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둘을 같이 사용한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액세스를 트래킹해서 어떤 페이지가 자주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페이지를 패스트 티어나 캐패시티 티어 중 어느 곳에 분류할지를 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휴식 페이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적합한 페이지 사이즈를 결정해야 됩니다. 메모리 액세스를 트래킹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드 액세스 트래킹에서는 페이지 폴트를 사용하거나 엠맵된 페이지에 대해서는 레퍼런스 빗을 스캔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높은 런타임 오버헤드를 갖는데 추가적인 페이지 폴트나 TLB 슛다운 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메모리 사이즈가 커지거나 프로세스의 수가 많아질수록 스캐닝할 페이지와 페이지 테이블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차 오버헤드가 증가합니다. 휴지 페이지를 사용할 때에는 휴지 페이지 내부의 베이스 페이지들 중 어떤 것을 액세스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하드웨어 베이스 메모리 액세스에서는 모든 프로세서들이 제공하는 하드웨어 이벤트 샘플링을 사용합니다. 예시로는 인텔의 PEBS, AMD 프로세서의 IPS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샘플링 인터벌이 짧을수록 오버헤드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큰 메모리 사이즈에 대해서는 스케일러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드랑 달리 정확한 메모리 어드레스를 샘플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메모리 페이지를 어떤 티어에 분류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은 스레시홀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토노마나 어토티어링 같은 예시들에서는 CPU가 페이지 폴트를 보내면 캐피시티 티어에 있는 페이지는 메인 메모리로 프로모션하게 됩니다. 그러면 TPP-AC에서는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 인액티브 LRU에 있던 페이지는 액티브 LRU로 옮겨지고 액티브 LRU에 있던 페이지는 메인 메모리로 프로모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두 번의 페이지 폴트를 통해서 메인 메모리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히mem은 핫스레시홀드에 대해서 8번의 로드나 4번의 스토어를 스레시홀드로 제시하고 쿨링 스레시홀드에 대해서는 18번의 SS를 필요로 하지만 이와 같은 스태틱 스레시홀드는 워크로드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너럴한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히mem에서 핫이나 콜드한 메모리 풋프린트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아이덴티파이한 핫 페이지가 패스티어 캐피시티보다 작을 경우 히mem은 DRAM에 콜드 페이지도 추가하게 됩니다. 반면 핫 페이지가 패스티어 캐피시티보다 클 경우 임의의 핫 페이지가 캐피시티 티어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싱글 스레시홀드를 사용할 경우
패스티어 캐패시티보다 크거나 작을 때 이메일 페이지들이 패스티어에 놓여지거나 캐패시티 티어로 놓여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스태틱한 스레시홀드를 사용할 경우 핫페이지 딕테이션은 옵티멀하지 않습니다. 아래 보이는 그래프는 4KB 페이지에서 4KB 페이지 512개로 이루어진 휴지 페이지에서 세로축은 휴지 페이지의 액세스 카운트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휴지 페이지 내부의 512개 페이지 중 몇 개의 페이지가 액세스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립 리니어처럼 액세스 카운트가 많은 휴지 페이지에서는 내부 페이지가 고르게 액세스되는 경우도 많지만 실루에서처럼 액세스 카운트가 많은 페이지에서도 특정 서브 페이지만 자주 액세스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매물 액세스 트래킹 테크닉은 휴지 페이지 내부에 어떤 서브 페이지가 핫한지 전체적으로 핫한지는 고려하지 않고 휴지 페이지가 많이 접근되었다는 사실만 기록합니다. 멘티스에서는 앞에서 말한 기존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의 세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fine grained lightweight access tracking인데 여기서 fine grained라는 의미는 휴지 페이지 내부에 어떤 페이지들이 접근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도 핫 페이지를 정확히 분류하기 위해 histogram based hotset classification을 사용하고 휴지 페이지의 서브 페이지만이 핫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skewness aware page size determination을 사용합니다.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멤티스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텔의 하드웨어 기반 메모리 액세스 샘플링 기법인 PEBS를 사용합니다. PEBS는 액세스된 메모리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샘플을 만들기 때문에 휴지 페이지에서 어떤 서브 페이지가 접근되었는지도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멤티스에서 사용되는 커널 백그라운드 스레드인 K샘플 대사는 휴지와 베이스 페이지 액세스 카운트를 업데이트하고 그 액세스 카운트 히스토그램도 업데이트합니다. 그 히스토그램인 페이지 액세스 히스토그램과 emulated 페이지 히스토그램은 이후 핫 페이지와 휴지 페이지 내에서 어떤 핫 페이지가 자주 접근되는지를 가려내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서 보이는 히스토그램에서 각각의 범위는 하나 증가할 때마다 2배가 됩니다. 즉 n번째 범위에서는 2n승부터 2n승 플러스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멤티스는 클래시피케이션에 앞서 액세스 트래킹의 결과로 생산된 페이지 액세스 히스토그램을 사용합니다. 먼저 멤티스는 히스토그램을 확인해서 페이지 액세스 카운트가 많은 범위부터 시작해서 패스티어 캐패시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최대 페이지들을 모두 핫 페이지로 분류하고 패스트 티어에 저장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핫 페이지들이 항상 패스트 티어에 존재할 수 있고 캐패시티 티어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핫 페이지 후에 다음 페이지 액세스 카운트 범위의 페이지들을 원 페이지로 분류합니다. 원 페이지에서는 프로모션이 없고 패스트 티어에 콜 페이지가 존재하고 멘티스가 새로운 핫 페이지를 프로모트하기 전까지는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프리 스페이스를 필요로 할 때에만 원 페이지를 디모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페이지는 콜드 페이지가 되어서 캐패시티 티어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히스토그램 베이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먼저 핫 사이즈가 패스티어 메모리의 크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스레시홀드 어댑션 방식이 사용되었고 올드 액세스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모든 페이지 액세스 카운트를 절반을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쿨링 방법은 어떤 페이지 액세스 카운트가 스태틱 쿨링 스레시홀드를 넘으면 쿨링이 실행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홀 메모리 노드 마이그레이션 스레드인 K-Migrated가 백그라운드에서 페이지 프로모션과 디모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액세스 트래킹 과정에서 두 개의 페이지 히스토그램을 만든다고 설명드렸었는데 페이지 액세스 히스토그램은 어떤 페이지를 액세스했는지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이라면 emulated 페이지 히스토그램은 휴지 페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베이스 페이지만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핫 페이지가 얼마나 있을지를 가정한 히스토그램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emulated base page histogram에서 페이지 액세스 히스토그램을 뺀 차이가 이 베니핏으로 나타나는데 이 초록색 부분인 베니핏이 크다는 것은 휴지 페이지를 사용했을 때보다 베이스 페이지를 사용했을 때 hit 레이시오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hit 레이시오가 차이가 5% 이상이라고 환원했을 경우 멘티스는 휴지 페이지를 스플릿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휴지 페이지를 얼마나 스플릿할지 정하는 과정에서는 이 베니핏의 크기, tiered 메모리 간의 레이턴시 갭, 휴지 페이지가 얼마나 많이 액세스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몇 개의 휴지 페이지를 스플릿할지 정하게 되고 이렇게 몇 개의 휴지 페이지를 스플릿할지 정해지면 가장 스큐된 휴지 페이지 n개를 스플릿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밸류에이션 셋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PU의 경우는 인텔 Xeon CPU를 사용했고 2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각의 소켓은 각각 16GB의 DRAM 6개와 옵테인 메모리, 인텔 옵테인 DC 퍼시스턴트 메모리 128GB 6개를 사용했습니다. 또 이번 실험에서는 패스 티어로 DRAM을 사용했고 캐피시티 티어로 NVM을 사용했는데 이 사이즈의 비율이 1:2, 1:8, 1:16인 컨피규레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게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벤치마크들입니다. 먼저 처음에 히mem이 이 고일드 페이지와 핫 페이지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히mem과 비교해보면 멘티스는 패스티어 캐피시티, 디램 캐피시티에 맞춰 핫 스레시홀드를 결정했기 때문에 패스티어의 핫 페이지가 모두 존재하고 캐피시티 티어의 홀드 페이지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퍼포먼스의 경우 모든 데이터를 NVM에 담았을 때 퍼포먼스로 노멀라이즈한 퍼포먼스입니다. 일단 왼쪽 두 그래프의 경우는 그래프 프로세싱 워크로드를 가지고 실험한 것인데 멘티스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로는 먼저 그래프 프로세싱 동안 그래프 제너레이션 동안은 넓은 메모리 영역에 접근하고 설치 동안은 좁은 메모리 영역에 접근해서 휴지 페이지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은데 멘티스는 제너레이션 페이지와 설치 페이지에 각각의 핫 페이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서 다른 티어링 시스템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워크로드인 XS 벤치에서는 매우 스큐된 핫 메모리 리전을 가지고 있는데 멘티스의 경우 핫 메모리 리전을 확인하고 휴지 페이지를 사용해서 패스트에 올려놓은 후에 이 휴지 페이지를 스플릿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유 때문에 기존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자는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토누마 엑스벤치의 1:2 컨피그레이션에서 어토누마보다 더 나쁜 성능을 보이는데 이는 패스티어에서 이 패스티어 메모리에 다시 핫 페이지들을 올리는 과정이 이 XS 벤치에서는 중요한데 어토누마의 경우 디모션 과정이 느리기 때문에 이미 올려져 있는 메모리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멘티스에 비해 1:2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머신 러닝 워크로드인 립리니어에서는 핫 휴지 페이지가 높은 유틸라이제이션을 갖는데 멘티스의 경우 높은 유틸라이제이션을 가진 핫 페이지들을 패스티어에 정확하고 빠르게 올려놓으므로 핫 페이지의 힛 레이시오가 96%에서 99.9%에 달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메모리 DB 엔진인 실로에서는 diffusion을 따르는 YCSB-C 워크로드를 사용했는데 실로는 휴지 페이지에서 5에서 15%의 서브 페이지만 접근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휴지 페이지에서 홀드 서브 페이지를 처리하지 않는 다른 워크로드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저는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류에서도 역시 휴지 페이지에서 접근한 서브 페이지의 비율이 8%에 13%로 낮아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저는 소개했습니다.
이 메모리 사이즈에 대해 스케일러빌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레지던트 셋 사이즈를 점점 늘려가면서 실험해 본 결과 저는 PEBS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 멘티스가 다른 시스템들에 비해서 더 스케일러블하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멘티스는 다이내믹 카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이 다른 스테이트 오브 더 티어링 시스템과 비교해도 여러 가지 워크로드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